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중국 양쯔강 중류 후베이성 젠니현 부근에서 현지 시간 1일 오후 9시 28분께 458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해 지금까지 14명이 구조되는 데 그치고 43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일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배에는 중국인 승객 406명, 여행사 직원 5명, 선원 47명 등 모두 45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승선자 명단이 발표됐으며 한국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탈출하거나 구조된 사람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선장과 기관장 등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고 7명은 사망했다고 현장에서 발표됐습니다. 나머지 승객 등 437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구조가 늦어지면서 인명피해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배를 버리고 헤엄쳐 무추로 나온 선장은 배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을 만나 뒤집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수역의 깊이는 15m가량입니다. AP통신도 사고 선박이 강풍을 만나 2분 만에 침몰했으며 사고 직후 배 안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외침을 들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는 신중국 건국 이전인 1948년 2,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장야호 폭발 사고 이후 최악의 선박사고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회오리 바람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망은 2일 사고 선박인 둥팡즈싱호에서 빠져나온 선장과 기관장도 배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을 맞아 순식간에 침몰했다고 밝혔다고 전해 회오리 바람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사고 당시 침몰 사고 현장 부근에서 12급 초속 35m의 회오리 바람이 불었고 1시간에 97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기상센터 기상서비스실의 쉐젠준 고급 공정사는 양쯔강 중하류 지역이 우기에 접어들면서 회오리 바람이 자주 발생하지만 이번처럼 심한 경우는 5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일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환자가 사망 2명을 포함해 25명으로 늘어났다며 그러나 여행이나 국경 통제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HO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대변인은 이날 유럽 유엔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발병 상황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12년 9월 이후 메르스 감염자는 총 1,161명, 사망자는 433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린드마이어 대변인은 한국의 메르스 감염자들은 모두 중동을 여행하고 돌아온 특정인과 관련돼 있다며 지금까지 메르스가 발병한 나라는 25개국이며 대부분 중동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린드마이어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왜 여행이나 국경 통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메르스는 전파력이 매우 큰 사스와는 다르다며 메르스 환자들이 격리되고 치료를 받는 이상 그런 조처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뉴욕 한인회가 29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1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곽우천 충청향후 회장을 이사장으로 인준과 전반기 집행부 임원을 발표했습니다. 부회장단은 박연환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차석 부회장 송태일, 상임 부회장 이혜릭, 대외 부회장 제이디 김 등 모두 18명이 선임됐습니다. 특별기구위원회는 회칙과 회관관리, 이민사 전시관 추진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34대 뉴욕 한인회 첫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품격 있는 한인회,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한인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많은 이사님들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진정 발로 뛰며 일하는 우리 한인회 이사님들이 될 것을 오늘 대접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민선 회장은 전반기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인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각 행정기관과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품격 있는 한인회를 위해 한인회 간 정비를 위한 건축, 법률, 행정 실무진을 구성하고 뉴욕 한인회 브랜드 가치를 위한 홍보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차세대 한인 지도자 배출을 위한 거버너스 클럽을 발족시키며 뉴욕 한인 이민사 전시관을 마련해 한인 2세들의 교육과 이민사 연구,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뉴욕주의회가 김민선 회장에게 수여하는 표창장 전달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비무장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비율이 백인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의 일간 가이던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가이던은 공공기록과 지역 언론 보도, 가디언의 자체 보도 내용 등을 모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5개월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 464명 가운데 102명이 비무장 상태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분석 결과 비무장 상태에서 사망한 비율이 흑인은 32%, 히스패닉 등 라틴계는 25%, 백인은 15%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전기 충격기 등으로 인한 사망, 경찰 차량에 의한 사망, 구금 중 사망 등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청장년층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뉴스창은 어디일까요? 1일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981년에서 1996년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는 압도적인 61%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와 공공 분야의 뉴스를 본다고 답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에 앞선 1965년에서 1980년도생 X세대도 정치와 공공 분야 뉴스를 접하는 가장 선호하는 도구 역시 페이스북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한 사람이 39%로 적지 않은 비율을 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세대에 걸쳐 신문을 통해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의미 있는 비중을 점하지는 못했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조사는 소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이 뉴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은 지난달 초 뉴욕타임즈 등 9개 언론사와 손잡고 기사를 직접 서비스하기 시작해 뉴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쇠고기나 닭고기에 대한 항생제 남용을 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일 발표한 대통령 훈령을 통해 연방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항생제를 사용을 제한한 육류나 가금류가 공급되도록 하고 각 연방정부기관이 2020년까지 이런 육류나 가금류의 소비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이날 식품업체와 소매업체 대표, 보건 관계자 등 150여 명을 초청해 항생제 관리를 위한 백악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백악관은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대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도까지 주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 사례를 2011년 대비 50에서 6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이변을 가져오는 엘니뇨로 인해 올해 석유와 금, 그리고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등 일부 원자재 선물이 큰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마켓워치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마켓워치는 S&P 다우존스 지수를 인용해 원자재 가운데 농업과 에너지, 금융 및 축산업이 1982년에서 1983년도부터 9차례 엘니뇨 이후 12개월 기간에 모두 긍정적인 투자 실적을 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마켓워치는 이와 관련해 S&P GSCI 귀금속 지수는 평균 12.4%의 수익을 냈으며 S&P GSCI 농업지수는 수익률이 평균 24.38%에 달했다고 집계했습니다. S&P GSCI 에너지 지수도 평균 수익률이 1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